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 8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홍천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영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어 무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4개 수련병원은 전공의 270명이 이탈한 상태가 5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병원의 경영난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수련에 다시 응시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1년 안에 같은 과목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 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4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모두 270여 명. 이 가운데 40여 명은 병원으로 복귀했지만 나머지 200여 명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기 전에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파악해 사직 처리 여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의 경영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강원대병원은 한 달 수술 건수가 400여 건인데 이번 사태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인력이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집중되면서 외래 환자는 20% 이상 줄었습니다. 병원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 비상 경영에 들어간 지도 오래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내과와 외과 병동을 일부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겐 연차 사용을 유도하고 부서별 예산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 수련병원이 없을 거예요. 아니야 될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좀 절약하는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이 가고 있네요. 강원도는 올해 3월 수련병원 4곳에 재난관리기금을 2억 원씩 지원했지만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강원대병원은 최근 이사회에서 차입금 한도를 늘리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기약 없이 이어지면서 병원들의 경영 악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대병원이 응급의학과 교수를 채용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속초의료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다음 달 중 공공임상 교수를 채용해 도내 의료원에 순환 배치할 예정인데 속초의료원에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소화기내과, 신경과 교수에 이어 응급의학과 교수를 추가로 채용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속초시 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원 5명 가운데 2명이 퇴사하면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도내 지역마다 운영됐던 무료 급식소들도 중단됐습니다. 속초시에는 지역의 민간 봉사단체가 나서 폐쇄됐던 무료 급식소의 문을 다시 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전국 9번째로 설립된 밥상공동체 속초연탄은행. 20년 가까이 빈곤과 고령화로 소외된 저소득층의 난방비와 쌀을 지원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무료 급식소는 3년 동안 중단됐는데 최근 민간 봉사단체가 급식소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에 100여 명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출발하는데 급식 제공 횟수를 점점 늘릴 계획입니다. 반찬도 뭐 맛있고 다 맛있네. 예. 너무 고맙지 뭐. 예. 모든 거 다 고마워요. 속초연탄은행의 무료 급식소 재개는 복지단체와 지자체, 봉사단체가 연계한 도내 최초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연탄은행은 장소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봉사단체인 국제 로터리는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는 기부자들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고 있고요.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시는 분들 또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급식소는 식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이 비어 있고 또 여기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이 지하를 로타리가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노래, 공부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 급식소의 운영 방안과 봉사단체들의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속초 로터리 클럽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9월 말까지 전체 양돈 농가를 찾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이는 올해 철원 등 전국의 6곳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방역 미흡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울타리와 방역실 등 법정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외부인과 축산 차량 출입 관리 등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아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수험생들에게는 대학 입시 전략을 잘 짜기만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4,610명으로 지난해 3,311명보다 45.2%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의대 선발 인원은 575명으로 작년 351명보다 6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지난해 174명보다 2배 정도 늘어난 357명입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나 의대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보다 합격 점수가 낮은 이공계 학과로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이 의대로 방향을 바꾸고 이른바 N수생들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대 가려는 친구들은 살짝 등급이 낮았더라도 좀 더 꿈 포기 안 하고 조금 더 높게 내므로써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대신에 이들 이공계 학과에는 성적이 더 낮은 학생들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학과에서 도미노식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모집 인원이 급증하면서 합격선이 상위권에서 연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과거 입시 결과는 무용지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커트라인 성상 아래에 있는 학생들도 과감히 도전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올해 입시는 상향 지원이 대세입니다. 이 흐름에 중위권과 중하위권 학생들은 틈새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상향 지원을 하는 틈을 노려 자신의 성적보다 적절하게 높은 학과를 지원하면 입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능 시험에 약한 수험생의 경우 수시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좀 정확히 알고 수시에서 좀 안정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무전공 선발이 크게 늘어나는데 문과와 이과로 나눠서 뽑지 않을 경우 표준 점수가 높은 수학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과생들이 유리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계열 지원 때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계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146개교로 증가하면서 중위권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인문계열의 자연계열 교차 지원 증가와 자연계열의 사회탐구 선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42개 대학들이 11,266명을 뽑는 논술 전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의 3%대에 그치지만 내신 성적이 낮아도 합격이 가능한 만큼 수험생들이 노려볼 만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도 미래산업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더존 비즈온과 강원대 기술지주회사가 포함돼 지원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인터뷰와 추천, 투자 설명회 등 6단계를 거쳐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어제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올해로 15회차를 맞은 대회에는 58개 나라에서 3,025명의 선수, 17,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올림픽 출전 랭킹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G2 등급의 겨루기와 품새 대회, 격파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10월 3일에는 세계 150여 개 나라 주니어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 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용혜인, 백승아, 정을호 의원을 만나 선출직 공무원 부당 지시 거부법과 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세 의원은 노조 입장에 공감하며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박정아, 송기현 의원도 총선 공약으로 부당지시 거부권 법제화를 내걸었다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소장 임용 조건이 완화되면서 속초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채용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실시됩니다. 의사 면허 소지제로 제한됐던 보건소장의 임용 조건이 치과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까지 확대되면서 속초시는 신규 보건소장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